당신의 부엌 천장에 잠든 피비린내 나는 세계사. 당신의 부엌은 역사의 전쟁터입니다. 고요한 새벽, 당신의 부엌 천장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볼게요. 이 안에는 너무나 익숙해서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잠들어 있죠. 하얀 소금 결정, 까만 후추 알갱이, 달콤한 설탕가루, 그리고 짙은 향의 커피 원두. 매일 아침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평범한 친구들이죠. 하지만 이 친구들의 과거는 결국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가루 하나를 손에 넣기 위해 인류는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넜고 대륙을 파괴했으며 심지어 동족을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당신의 부엌은 사실 인류의 욕망과 비극이 뒤엉킨 가장 치열했던 역사의 전쟁터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평범한 물건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의 흥망을 결정했던 하얀 결정, 소금입니다. 지금이야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지만 고대 세계에서 이 하얀 가루는 생명 그 자체이자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소금은 군대의 식량을 보존하고 병사들의 체력을 유지시키는 전략 물자였죠.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는 말, 그 시작은 바로 비아 살라리아, 즉 소금길이었습니다. 로마는 이 길을 통해 소금의 생산과 유통을 완벽하게 장악했고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부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흔히 로마 군인들이 월급을 소금으로 직접 받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살라리움이라는 이름으로 소금을 살 돈을 지급받았죠. 로마의 역사학자 플리니우스는 로마에서 소금보다 더 필수적인 것은 없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즉, 병사에게 소금을 살 돈을 준다라는 건 생명줄을 쥐어주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이 짭짤하고 강력한 통제의 맛을 본 권력자들은 소금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특히 14기에 시작된 프랑스의 소금세 가벨은 악명이 높았죠. 특정 지역에서는 8세 이상만 되면 모든 국민에게 의무 소금이라고 하여 1년에 최소 7kg의 소금을 강제로 사게 했습니다. 세금 징수원들은 예고 없이 집에 쳐들어와 소금 저장고를 뒤졌고 소금을 몰래 만들어 팔거나 사는 이런 밀수는 사형에 처해질 정도의 중죄였습니다. 18세기 말에는 매년 3,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 소금법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노젓는 갤리서 노예로 팔려가거나 처형당했죠. 그리고 1930년 인도, 영국은 1882년 제정된 소금법을 통해 인도의 소금 생산을 금지하고 자신들의 소금만 비싸게 사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때 61세 간디가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380km의 대장정을 시작하죠. 바로 소금 행진입니다. 그가 단디 해변에 도착해 바닷물을 떠서 직접 소금을 만들자 그를 따랐던 수많은 인도인들이 소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간디를 포함해 6만 명 이상이 체포가 되었지만 이 모습이 전 세계에 알려지며 대영 제국의 부도덕성을 폭로했고 인도의 독립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유령, 후추로 가보겠습니다. 세계 지도를 바꾼 검은 욕망, 후추입니다. 15세기 유럽의 식탁은 끔찍했습니다. 제대로 보존되지 않은 고기에서는 역한 냄새가 났고 맛은 퍽퍽했죠. 이때 동방에서 온 검은 가루, 후추는 그야말로 신의 선물이었습니다. 당시 런던에서 후추 1파운드의 가격은 평민 노동자의 일주일치 임금과 맞먹었습니다. 후추는 단순히 냄새를 가리는 것을 넘어 부유함과 건강, 그리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동시에 의미했습니다. 문제는 이 검은 황금을 손에 넣는 길이었습니다. 인도의 말라바루 해안에서 생산된 후추는 아라비아 상인의 손을 거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그리고 그곳에서 베네치아 상인들에게 독점적으로 팔렸습니다. 유통 단계마다 가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유럽의 나머지 국가들은 베네치아의 배만 불려주는 이 상황에 분노했습니다. 특히 대서양에 접한 포르투갈은 절박했죠. 베네치아와 이슬람을 거치지 않고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로 직접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포르투갈의 항해 왕자 에니크의 주도 아래 수십 년간 이어진 목숨을 건 항해 끝에 1498년 바스코 다 가마가 마침내 인도의 캘리컷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첫 만남은 굴욕적이었습니다. 다 가마가 캘리컷의 영주에게 선물로 바친 것은 고작해야
모자, 산후 목걸이, 설탕과 기름 같은 보잘것없는 물건이었죠. 황금을 기대했던 영주는 코웃음 쳤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유럽이 아시아의 부에 비해 얼마나 뒤처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럼에도 다가마가 후추를 신고 리스본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벌어들인 수익은 항해 비용의 60배에 달했습니다. 이 대박 소식은 유럽 전체를 흥분시켰죠. 후추를 향한 광적인 욕망은 결국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증명했고 신대륙을 발견하게 했으며 지중해 중심으로 세계를 대서양 중심으로 재편하는 대항해 시대에 막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같은 강력한 주식회사들이 등장해 이 향신료 무역을 국가적 사업으로 만들어 제국주의의 시대가 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유령, 제국의 불을 쌓아 올린 달콤한 비극, 설탕으로 가보시죠. 원래 설탕은 인도의 소금이라고 불리며 약으로 쓰이던 희귀품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 유럽에 알려진 후 그 중독적인 단맛은 순식간에 상류층을 사로잡았죠. 17세기 영국이 카르브해의 바베도이스 같은 섬에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을 건설하면서 설탕은 하얀 황금으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하얀 황금을 만드는 과정은 붉은 피로 얼룩졌죠. 끓는 속과 날카로운 칼날이 가득한 설탕 공장은 그야말로 살인 현장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카리브해 설탕 농장의 노예들은 도착한 지 3년 안에 43%가 사망했고 평균 기대 수명은 30세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끔찍한 노동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시스템, 대서양 노예무역이 본격화됩니다. 영국의 리버풀이나 브리스톨 같은 도시는 노예무역으로 번성했죠. 이 삼각무역의 이익은 상상을 초월했으며 18세기 초 영국의 GDP의 1%에 불과했던 설탕무역은 1세기 만에 4%까지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축적된 막대한 자본은 훗날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미천이 되었죠. 우리가 아는 공장과 증기기관 시대는 사실상 설탕과 노예의 비극 위에 세워진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억압이 있는 곳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던 생도맹그, 현재 IT는 전 세계 설탕의 40%를 생산하던 가장 부유한 식민지이자 가장 잔혹한 노예 지역이었습니다. 1791년 이곳에서 투쟁 로베르티르가 이끄는 노예들이 봉기하여 나폴레옹의 군대마저 물리치고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노예들의 공화국 IT를 건국합니다. 이 혁명은 전 세계 노예제 폐지 운동에 거대한 불을 지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유령, 잠든 이성을 깨운 혁명의 각성제, 커피입니다. 커피의 발견에 얽힌 유명한 전설이 있죠. 에티오피아의 목동 칼디가 우연히 빨간 열매를 먹고 흥분해서 뛰어노는 염소들을 보고 자신도 그 열매를 먹어보았다는 이야기. 이 신비한 각성 효과는 홍해를 건너 예멘의 이슬람, 수피 교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밤샘 기도를 할 때 잠을 쫓기 위해 이 검은 음료 카와를 마셨습니다. 17세기 커피는 마침내 유럽에 상륙했고 런던과 파리를 중심으로 커피하우스라는 새로운 공론의 장을 탄생시킵니다. 늘 치기와 나르함에 빠져있던 유럽 사회에 커피는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충격 요법이었죠. 단돈 1페니만 내면 입장할 수 있었던 런던의 커피하우스는 페니 대학이라고 불리며 계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최신 정보와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해상 무역업자들은 에드워드 로이드의 커피하우스에 모여 세계 최초의 보험시장을 만들었고 주식 투자자들은 조나단 커피하우스에서 증권거래소의 기틀을 닦았죠. 커피에 대한 열망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18세기 초 프랑스의 해군 장교 가브리엘 드 클리웨는 카리브해 식민지에도 커피를 재배하겠다는 꿈을 품고 파리 왕립 식물원에서 커피 묘목 한 그루를 몰래 빼내옵니다. 해적의 습격과 풍우를 견뎌내었던 끔찍한 항해 동안 그는 자신에게 배급된 부족한 식수마저 묘목과 나누어 마시며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마침내 카리브해 마르티니크 섬에 심어진 이 단한 그루의 묘목은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 커피의 거대한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89년 7월 12일 변호사 카미오 데몰랭이 파리의 카페 드푸아 테이블 위에 올라가 외칩니다. 시민들이여 무기를 들어라. 이 외침은 이틀 뒤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이어졌고 프랑스 대혁명의 불길을 당겼습니다. 커피는 단순히 잠을 깨운 것이 아니라 억압받던 시대의 이성을 깨우고 시민들의 손에 혁명의 촛불을 들게 한 검은 각성제였습니다. 역사는 당신 식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났던 4가지 이야기는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역사는 결코 박물관의 유리창 너머에 있는 박제된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무심코 뿌리고 있는 후추 한 톨, 커피 한 모금에 수세기에 걸친 인류의 거대한 서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여러분의 음식에 담긴 또 다른 역사 이야기를 발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지적 허기를 채워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의 뒷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